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의외로 타보면 정말 좋단 말이죠. 왜 이걸 안 사실까 싶을 만큼 정말 육각형이 고르게 분포된 너무나 완벽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2열 전동 블라인드 넣어주고 2열 열선 시트 넣어주고 1열 통풍 시트까지만 넣어주고 끝! 이 차 무조건 잘 팔립니다. BMW.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녕하십니까. 왕이 될 남자 판매왕 김조입니다. 320i 투어링 차량 리뷰를 하러 지금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 전시장 옆에 있는 율동공원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얼마나 더운 날씨인지 이 매미가 대신 저를 대변해 주네요. 저희 320i 투어링 베이스 모델이 지점 시승차로 있고요. 이 차량 언제든 오시면 시승도 해보실 수 있게 준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320i 시승차 앞으로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BMW 320i 차량 간단하게 외관 리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시승 주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프 촬영 예정이라서 제가 한번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차를 비추면서 차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 앞에 있는 차량은 BMW 320i 투어링 기본 베이스 모델 차량입니다. 블랙 사파이어가 적용돼 있어서 컴팩트한 차량이지만 굉장히 고급 세단 같은 이런 자태를 좀 뿜어내고 있죠. M 스포츠와 베이스의 전면부 차이는 딱 두 가지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키드니 그릴, 코가 검정색이냐 요런 크롬의 실버색이냐, 두 번째로는 요 라이트에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냐 없냐,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M 스포츠에는 블랙 키드니 그릴과 함께 약간 레이저 라이트를 연상케 할 만한 블루 스티치가 적용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가장 크게 그 두 가지로 M 스포츠와 이 베이스 모델을 구분해 보실 수 있고요. 두 개 비교해서 보면 확 눈에 띄지만 요 하부의 범퍼 라인도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런 뭐 에어 덕트나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M 스포츠 차량이 강렬하게 나와 있지만 이 차는 과하지 않은 무난하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더 강점적으로 설계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요 베이스 모델이지만 BMW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강력한 캐릭터 라인들, 베이스 모델의 본넷에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면부 휠은 17인치 이런 스포크 휠을 적용돼서 들어가 있고요. M 스포츠는 18인치, 기본 모델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이 크고 작은 거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휠이 작으면 일단 연비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3 시리즈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이 외관 형태의 투어링 모델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이건 되게 유니크한 차량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북미나 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외관 스타일보다는 아직까지 일반 세단형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장 길이는 4m 71.5cm, 4715mm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중형 세단 외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윈도우 몰딩 라인들이 크롬으로 적용이 돼 있어 갖고요. M 스포츠의 이런 블랙 섀도우 라인과는 다르게 이 크롬 엣지를 통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을 좀 자랑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측면에도 이렇게 한 줄에 쫙 캐릭터 라인들이 예쁘게 그어져 있고 이 측면 캐릭터 라인을 통해 측면부 차차의 강성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후면부 외관 스타일은 아무래도 이런 SUV 같은 후면부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이제 넓은 이 트렁크 공간, 가장 이 차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패밀리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트렁크 공간을 많이 보시는데 그러자고 SUV를 하자니 이런 또 세단만의 승차감을 포기하긴 아쉽고
또 세단을 하자니 패밀리카로서의 이런 적재 공간이나 뭐 이런 실내 공간들이 조금 아쉽고 이러실 수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해주는 그런 외건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에서 굉장히 좋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모델에도 전동식 트렁크를 넣어주는 건 당연히 뭐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동작으로 트렁크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이 M 스포츠에만 들어갑니다. 이 투어링이라는 모델이 무색하리만큼 어떻게 이런 기능을 뺐는지 저도 참 아쉽네요. 이 3투어링 M 스포츠로 오히려 리뷰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 베이스 모델의 단점들을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객님들이 차를 보실 때 어떤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또 알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뒷유리도 이렇게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짐을 꺼낼 때 이렇게 뒷유리를 통해서 트렁크를 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짐을 꺼내서 짐을 넣고 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닫을 때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세단에는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는 거 아시죠? 얘는 외건 스타일의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SUV처럼 이렇게 뒷유리에도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장착되는 이유는 이런 뒷부분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차들은 비가 올 때 이 차 뒤에서 와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뒷유리나 범퍼 쪽으로 물이 굉장히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뒷유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측면부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2열 공간 탑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가 더워서 미리 에어컨을 틀어놓길 잘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열에 앉아 있어도 머리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남습니다. 마치 SUV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공간감, 심지어 승차감은 어느 차보다도 더 편안한 이런 스포츠 세단의 정석 3 시리즈의 승차감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2열에서 바라본 전면부 모습을 봐도 이게 3 시리즈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넓은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단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개방감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봐도 5 시리즈 오히려 뒷좌석에 앉았을 때보다 답답함은 훨씬 더 적고 개방감 이런 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네요. 스피커도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20i 베이스 모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투어링 모델인데 M 스포츠랑 다르게 이 베이스 모델에는 이 롤러 선블라인드를 빼버렸네요. 전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투어링이라면 그냥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기본 모델이라 할지라도 이런 롤러 선블라인드 얼마 안 할 텐데 이런 것까지 좀 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조금 있고요. 대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얘는 요 1열 유리의 M 스포츠랑은 다르게 이런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행간 소음이나 풍절음에서는 M 스포츠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얘는 더욱더 뭐 그런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내 공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드렸고요. 원래 저희가 베이스 모델에는 이 천장 헤드라이너가 베이지색으로 들어가는데 요 3투어링은 얼마 전부터 M 스포츠랑 똑같이 블랙톤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 시트랑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시트에 앉아서도 굉장히 편하고,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 키지만 운전석 편하게 맞춰놓고도 약 한 주먹 2개 정도, 뭐 이렇게 하면 한 3개 정도까지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좀 충분하게 나오네요. 뒷좌석에 조금 아쉬운 건 얘가 그래도 패밀리카로 판매해야 되는 차인데 아쉽네요. 뒤에 열선 시트가 없어요. 저희 BMW 3 시리즈 세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투어링은 그래도 저희가 가족형 차라고 많이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2열에 빨리 열선 시트 좀 넣어주십시오. 열선 시트가 없는 건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선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무더운 날씨라 열선 시트 생각도 잘 안 하시지만
조금만 추워져도 바로 나오시거든요. 열선 시트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빨리 좀 BMW 코리아에서 열선 시트 추가하고 네, 수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C타입 포트 두 개가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 여행 시에도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으로 영상 보시면서 배터리 걱정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이상으로 뭐 저희 대략적으로 뭐 외관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직접 한번 이 3 투어링 차량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치가 다 끝났고요. 320i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0cc 4기통 엔진 184마력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5 시리즈가 풀체인지 되기 전까지 이 3 시리즈와 5 시리즈는 모두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도 다음 모델 체인지가 된다면 아마 또 520i랑 같은 엔진으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과 5는 껍데기만 다를 뿐 뭐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급에 따라 편의 옵션이나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인 이 엔진과 미션 성능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같은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3 시리즈답게 5 시리즈랑은 다르게 저속에서의 가속 또한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고 있고요. 뭐 차선 변경하면서 조금 급하게 잠깐씩 가속해야 될 때 5 시리즈의 약간 그 멈칫하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확실히 경쾌하게 그냥 바로바로 치고 달려주는 느낌을 3 시리즈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 시리즈 투어링 모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더욱더 흥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자동차 구매하는 트렌드가 보통 대부분 세단 위주의 판매량이었다고 하면 요 근래 들어서 수년 전부터는 SUV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예로 최근에 우리나라 뭐 대단한 현대차, 기아차들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판매 순위를 보면 대부분 1순위부터 상위 라인업이 SUV들이 모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소렌토, 스포티지, 뭐 산타페 등등 뭐 또 전체 우리나라 판매량의 1위가 코나라고 하죠. 소형 SUV. 근데 이 차는 뭐 코나보다도 더 크고 또 SUV 같은 뭐 이런 그런 공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SUV에서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이나 북미 이런 지역들과 같이 이 외건 스타일의 투어링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들이 먼저 밟았던 절차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SUV들의 이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요즘도 점점 이 3투어링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조만간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런 외건 스타일에 대한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BMW 이 320i 투어링 모델이 BMW 차종 중에는 그래도 조금 비주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320i 세단 5 시리즈 또는 X1, X3에게 판매량이 뒤지고 있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이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저희 3투어링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뭐 그쯤에는 뭐 판매왕이 돼서 320i 이 투어링 모델까지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320i 투어링 차량 한번 제대로 시승 주행해 보면서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 가속인데요. 정말 타보면
우리나라에 확실히 현대기아차 오래 타셨던 분들은 마치 뭐 거의 N 같은 이런 고성능 라인업의 모델을 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가 너무 경쾌하고, 예, 너무 잘 달려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530i보다도 오히려 달리는 거는 얘가 훨씬 더 경쾌하게 잘 달리는 것 같네요. 방금 뭐 이렇게 잠깐씩만 주행해봐도. 이 차량이 3 시리즈지만 뭐 웬만한 옵션들은 그냥 다 갖추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도 저희 뭐 제일 비싼 모델인 7 시리즈랑 같은 등급의 반자율 주행 적용해서 나오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는 없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얘가 서라운드 뷰가 없을 뿐이지 360도의 소나 센서가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360도 실제로 얼마나 물체와 근접해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서라운드 뷰도 주변은 실화면일 뿐이지만 이 차는 그냥 약간 이미지화 해갖고 띄워주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실화면은 아니지만 뭐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 주차하거나 좁은 길 지나실 때에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편하게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BMW의 가장 큰 또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BMW 거 한번 써보시면 진짜 계기판을 아예 쳐다보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반대로 뭐 나중에 기변하셔서 다른 차 타셨을 때에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큼은 정말 길이 오래 생각나실 만큼, 네, 그렇게 정말 잘 돼 있는 차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지금 뭐 약 한 70에서 한 80km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 차에는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럼플렛 타이어가 무엇인가? 주행 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상황에 따라 뭐 차량이 전복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던가 같이 주행하고 있는 차를 들이받을 수 있고, 혹여나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모두 피했다 할지라도 갓길에서 뭐 보험사 또는 뭐 이런 구조 요청을 하는 동안 또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럼플렛 타이어는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도 약 80km의 속도로 100km 거리 이상을 주행해서 안전하게 뭐 인근의 타이어 가게, 공업사로 차를 타고 그대로 주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를 뭐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런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뭐 하나 아쉬운 거라면은 BMW 3 시리즈에 아직까지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게 적용돼서 나왔던 적이 없어요. 뭐 BMW 통풍 시트가 워낙 안 시원하기로 뭐 악명 높은 옵션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더워할 정도라면 그래도 통풍 시트 정도는 3 시리즈급이면 그래도 5천에서 6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차량인데 그 정도는 조금 더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딜러 입장에서는 차를 판매하고 고객님께 차를 뭐 안내해 드릴 때 뭐 좋은 옵션들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더 자신 있게 3투어링에 대해서 차를 좀 판매할 수 있게끔 BMW에서 좀 차 오더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열에 열선 시트가 없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2열에 이렇게 열선 시트가 없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엄마고 제가 아빠 입장에서는요, 그냥 제가 뒤에 타서 추운 건 괜찮아요. 그냥 충분히 뭐 잠깐 추운 거고 히터 틀면 되니까 다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차를 탔는데 아빠 너무 추워, 이 차 못 타겠어, 왜 열선 시트가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차 안 살 것 같아요. 시승 왔을 때 겨울에 차를 시승을 해드렸는데 고객님들이 막 추워서 차를 탔어요. 딱 시승을 하려고 켜고 앞에 열선 딱 켰는데 뭐야, 뒤엔 열선이 없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사시려던 분들도 이거 보고 안 사실 수도 있거든요.
반면 뭐 요거랑 같이 경쟁해서 많이 보시는 모델 중 하나인 뭐 볼보의 V 시리즈, 이 차들은 그래도 옵션이 꽤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2열에 열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한번 파악해갖고 영상 올릴 때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긴 있는데 우린 없다면은 이거는 좀 더 개선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또 이 차의 또 장점이죠. 또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돼 있어서 네, 뭐 실내에서 음악 듣거나 하실 때도 BMW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과는 다르게 훨씬 더 풍부한 음량을 차 안에서 들으실 수 있는 게 또 이 차의 장점이고요. 하만카돈이 또 우리나라 삼성에서 뭐 수년 전에 인수를 해갖고 이렇게 차량 전장 사업으로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피커까지도 BMW에 같이 이렇게 납품해서 파트너사로 함께 하고 있죠. 뭐 경쟁 브랜드의 뱅앤올룹슨 뭐 등등 뭐 많은 뭐 좋은 스피커들 탑재하고 있는 차들도 많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급 차에서 하만카돈이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훨씬 더 좋은 비싼 차에도 하만카돈이 들어가는 건 또 뭐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저희 3 시리즈가 또 많은 어머님들께서 자녀 라이드 용도로 굉장히 또 많이 보러 오세요. 오시면은 이 3 투어링의 존재를 잘 모르시고 뭐 보통 320i 세단을 많이 보고 가시는데 이 투어링 모델이 저희 전시장에 시승차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직접 공간 느껴보시고 시승해 보시면 이 3 투어링 되게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 전시장 이제 동료분들 중에서도 3 투어링 타시는 분이 2분이 계세요. 2분 다 여성분들입니다. 오히려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이 320i 투어링을 타고 계시고 저희 전시장에서도 무려 2명이나 이 3 시리즈 투어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데 불구하고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고 못 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여성분들이 타시기에 너무 좋은 게 뭐 후진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 갖고 뭐 좁은 길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왕복 1차선이 뭐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뭐 앞차랑 맞닥뜨렸을 때 50m를 그대로 후진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좁은 길을 또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이 차가 평행 주차, 또 T자 후진 주차들을 모두 다 차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뭐 물론 차에 내려서 리모트 파킹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파킹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평행 주차 중에 내 차가 이렇게 가운데 되게 좁게 껴 있으면 이거 빠져나가는 건 사실 남자분들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차가 평행 주차 상태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차를 탁 움직여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나는 그냥 엑셀 밟고 바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굉장히 또 용이한 옵션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어느 누가 타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굉장히 편리한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베이스 모델 차량 같은 경우 320i 투어링이 6,010만원, 하나 위에 또 많이 찾으시는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6,380만원 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BMW는 늘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천만원대에서 차량 구매가 가능하고요. 요즘 사실 5천만원대 주면은 뭐 살만한 차가 많이 있죠. 근데 뭐 5천만원을 주고 그 값어치가 있는 차를 뭐 얼마나 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희 3 시리즈만큼 사실 이렇게 값어치가 따라주는 뭐 이 정도의 차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국산차에서 5천이면 더 크고 넓은 차를 사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넓고 큰 차가 다는 아니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3 시리즈의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으시는 데에는 공간 이외에 그보다 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저희 이제 전시장 근처 율동공원 이렇게 지나는 코스인데 이런데 지나서 보면 사실 뭐 3 시리즈 투어링도 많은 이제 리뷰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타시고 전문적으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할 거 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리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리뷰 보셔도 충분히 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영업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보는 시선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 차를 타고 뭐 200km 달리실 거 아니잖아요.
뭐 진짜 고속도로에서 뭐 아무리 밟아봐야 뭐 잠깐 150 정도 밟고 줄이고 뭐 잠깐 뭐 한 120 정도 쭉 가다 보면 또 카메라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 차의 롤링, 이 투어링 모델이라고 해서 느껴지는 뭐 그런 롤링이나 뭐 이런 걸 느끼실 만큼의 그런 도로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우토반을 달리지 않는 이상 뭐 세단과 이 투어링의 디자인에서 오는 승차감이나 주행감의 차이를 느끼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기준에서는 320i 세단이나 320i 투어링이나 주행감은 그냥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내가 더 중요시하는 게 또 공간보다는 이런 주행감이다 라고 하시면은 5 시리즈보다 이 3 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 시리즈는 정말 운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재미를, 빅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차일 것 같고요. 뭐 운전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3 시리즈 타시면 진짜 거의 집에 안 가실 것 같은 그런 차죠. 정말 보기 드문 세단의 승차감을 지녔지만 마치 SUV를 타고 있는 공간감, 두 가지의 장점을 확연하게 사로잡은 BMW 320i 투어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세단, SUV보다 더 많은 인기를 자랑하게 될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5 시리즈 투어링 차량까지도 굉장히 인기 속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뭐 이런 차들 다 도로에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20i 투어링이 우리나라 BMW 판매 왕이 되는 날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의 320i 투어링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힘을 받아 또 다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프로 촬영 종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저는 캠핑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캠핑 의자나 테이블을 늘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거든요. 뭐 저랑 마찬가지로 캠핑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뭐 그 정도는 뭐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투어링 차를 타고 뭐 드라이브 하시다가 어디서든 꺼내서 펼치고 그 경관을 즐기고 뭐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 또 저 이 투어링 차에 넓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에 그 짐을 실어서 뭐 이렇게 마음껏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한 2열 폴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차박까지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다용도, 다목적, 만능 육각형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